네, 안녕하세요. 김아빠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술 문제, 운동 영양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총 53문항 되겠고요. 빠르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거기서 6대 영양소는 3개를 더 추가해서요. 탄단지 플러스 무기질, 비타민, 물, 수분이라고 해도 되죠.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2번. 인체에서의 수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분은 체온 조절, 그리고 영양분 전달, 노폐물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운동 중 수분을 섭취하는 이유를 말하시오. 운동 중에는 땀 배출로 혈액 내 수분이 줄고 체내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줄어서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운동 중에는 꼭 필요하다. 결국 땀을 흘려서 혈액 내 수분이 줄고 체내로 공급되는 산소나 영양소가 줄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분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 다음 4번. 탈수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 생리적 기능의 실조를 초래하여 운동 능력 및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 아까 3번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탈수는 그만큼 수분이 더 많이 부족한 경우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된다. 다음 5번.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합 1, 2주 전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주고 하루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절해서 근육의 선명도를 높여준다. 근육의 데피니션을 높여준다. 그래서 수분 조절을 한다. 네. 6번. 영양소 1g당 칼로리 양을 말하시오. 탄수화물, 단백질은 똑같습니다. 4칼로리고 지방은 9칼로리.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7번. 트레이닝을 위한 에너지 영양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분하며 이는 ATP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물질을 말함. 결국 탄단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탄단지로 ATP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물질, 그것이 에너지 영양소입니다. 다음 8번. 탄수화물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능과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기능은 신체를 위한 주 에너지료, 주 에너지 원료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절약하고 중추신경계 연료 역할을 해주고요.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종류로는요, 탄소, 수소, 산소 3개의 이 소소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로는 단순 탄수화물로는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고구마, 쌀, 곡류, 채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할 때 잘 피하는 음식들이죠.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할 때 저희가 또 의외로 많이 먹고 있는 고구마, 쌀, 곡류, 채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탄수화물 섭취 시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세 곳을 말하시오. 결국 세 곳은요, 근육, 간, 혈액입니다. 근육과 간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혈액에는 글루코스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혈액에는 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10번. 단백질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죠? 기능과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기능은요, 세포, 생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고 효소나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근수축을 위한 기본 요소이고요. 1g당 4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아미노산으로 된 복잡한 고분자 N 화합물입니다.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노산으로 된 복잡한 고분자 N 화합물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단백질로 분류를 하는데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다. 식물성에는 콩, 땅콩, 곡물, 옥수수, 해바라기 씨. 동물성에는 육류, 생선, 단백질, 계란, 우유, 치즈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번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완전 단백질은요, 생명체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소고기, 닭고기, 달걀, 생선 등을 말하고요. 불완전 단백질은 생명체 성장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 이상 없는 단백질입니다. 두부와 견과류, 곡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가 되냐 안 되냐로 분류를 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흔히 단백질 보충하는 이런 고기류들, 그 외에 뭐 대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단백질 섭취 시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직후 60분 이내가 동화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음. 자, 1시간 이내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해주는 게 좋다. 동화작용. 저희가 회복을 하는 동화작용이 촉진될 수 있죠. 13번 지방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기능과 종류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 되고요. 기능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 및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허기를 억제하지만 1g당 다른 것과 다르게 9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고요. 유리산 지방산이 이용 가능한 연료의 형태이다. 그리고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필수지방산은 신체 성장과 유지 및 생리적 과정 기능의 필수입니다. 다음 14번 체지방에 대해 말하시오. 체지방에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두 개가 있습니다. 피하,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고요. 내장, 인체의 장기를 보호하게 있는 인체 장기 사이에 있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두 개고 포화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굳습니다. 다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은 시간이 지나도 굳어지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을 발생하는 걸 낮춰줍니다. 견과류냐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저희가 그래서 지방을 할 때도 뭐 좋은 지방, 나쁜 지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점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생리적으로 필요한 남녀의 최소 지방 보유율을 말하시오. 남자는 5%고 여성은 10%가 되겠습니다. 2배의 차이입니다. 17번 비타민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역할 특수한 대사기능 수행을 위한 유기물질입니다. 특수한 대사기능을 위한 유기물질로 신체에서 합성하지 못해서 비타민제를 복용을 해줘야 합니다. 필요성은요, 정상적 기능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며 비타민 부족 시 성장 부족이나 영양 부족을 유발할 수 있음. 비타민은 총 B군이 좀 많아서 그렇지 13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고요. 과잉 섭취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지용성은 B와 C를 제외한 A, D, E, K 비타민이고 체내 축적되어서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자, 수용성 소변이죠. 소변 물로 됐다, 물로 나간다. BC BC 카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BC 카드 비타민은 괜찮다, 소변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 외의 비타민은 체내 축적된다, 지속적으로 쌓인다.
체내에 축적되어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을 초래한다. 다음 19번 비타민C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더운 상태에서 체내 비타민 보존량 감소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 스포츠 활동할 때, 그리고 무더운 상태에서 비타민을 보존량을 감소됐을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 말하시오. 항암작용이 있고요. 감기 예방, 피부 치료 기능 향상이 있다. 흔히들 저희 비타민 피부에 좋다, 감기 예방에 좋다 하죠. 거기에 항암까지 추가되어 있다. 다음 21번 엽산에 대해 설명하시오. 엽산인 비타민 B의 일종으로 단백질 대사와 세포 분열, DNA, RNA 합성에 중요합니다. 자, 엽산은 비타민 B입니다. B. 단백질 대사, 세포 분열, DNA, RNA 합성에 중요하다. 22번 에어로빅 운동 중 산소를 절약하는 비타민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비타민 E 입니다. E. 에어 좀 비슷하죠. 23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주 연료원을 말하시오. 주 연료는 탄수화물입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일 정도의 운동, 마라톤이라던가 철인 3종 경기라던가 그 정도로 엄청난 한계를 갔을 때만 사용된다라는 거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유산소 운동 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말하시오. 우리 몸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탄수화물이 먼저 쓰지만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운동 시간이 극도로 길어지거나 에너지원 고갈 시 단백질을 분해하여 사용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25번 트레이닝에서의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균형 잡힌 영양과 불균형한 영양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균형 잡힌 영양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신체 조건을 유지시켜준다.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신체를. 불균형한 영양은 효과를 저해시키고 피로를 불러일으키거나 체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트레이닝을 위한 필요 칼로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칼로리는 2000에서 약 2500칼로리가 되고요.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 중에 있는 성인, 똑같은 성인이겠지만 트레이닝을 하면 500칼로리를 더해서 3000 그리고 35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콜레스테롤에 대해 설명하시오.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한 종류이고요. 세포막을 형성, 호르몬 합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DHL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LDL은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DL, LDL, H냐 L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L이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인슐린에 대해 설명하시오. 췌장의 세포에서 분비되고요.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과 혈당을 조절해주기 위한 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될 시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당뇨병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세포 분비가 되고 혈액 속 포도당, 에너지가 변환돼서 포도당이 되면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다음 29번 당뇨병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뇨병은 총 2개의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슐린 분비량이 적거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질환입니다. 1형은 인슐린에 대한 생산이 안 되는 거고요.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제2형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특징이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1형은 생산을 못하는 것, 2형은 저항이 강하다는 것. 네, 일반적인 건 2형이고
일형은 어린 나이에 발병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30번 당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 떨어진다고도 흔히 많이들 표현하고 포도당에 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맛을 지닌 물질로 물에 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탄수화물, 물에 녹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당류, 그리고 단당류가 2개로 이루어진 2당류,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로 이루어진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2당류와 올리고당은 체내 단당류로 쪼개져서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결국 단당류나 이런 다당류들은 하나의 단당류로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진다, 연료로 쓰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도당은 단당류에 해당하며 글루코스라고 하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할 때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저장이 불가능 시 지방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32번 글리코겐에 대해 말하시오. 섭취한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되어 운동 에너지로 쓰이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 결국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섭취 후에 분해가 돼서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에너지로 쓰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리코겐 로딩에 대해 설명하시오. 글리코겐 로딩은 시합 일주일 전 훈련량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저장량을 높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밴딩 로딩이라는 방법, 보디빌더들이 쓰는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였다가 많이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카보로딩, 탄수화물 로딩과 똑같죠.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저장시키는 방법. 보디빌딩 시합에서 시합 전 볼륨감을 올려주는데 이용한다. 자, 35번. 시합 전 체중 감량 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주 에너지 연료로 글리코겐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운동 에너지로 쓰인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글리코겐 형태로 되는데 간, 근육, 혈액에 각자 다른 형태로 보완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합 전 볼륨감을 올리려고 카보로딩, 34번 카보로딩을 실시해서 탄수화물을 추가 섭취한다. 네. BCA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분지사슬 아미노산. 분지사슬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근육의 피로를 방지한다.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며 운동 전과 중에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다.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인데요. BCAAI 네. AA하고 아미노산, 그리고 분지사슬은 분지사슬 아미노산, BCA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분지사슬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을 의미한다. 네. 손상된 근육 회복, 근육 피로 방지. 37번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 말하시오. 여기도 위에 있죠. 류신, 이소류신, 발린,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트레오닌, 히스티닌, 라이신, 트립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사실 BCAA를 외우면 여기도 일단 3개를 알 수가 있죠. 류신, 이소류신, 발린을 세트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닌, 심판. 네, 닌 3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앞자만 좀 따서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르니틴에 대해 설명하시오. 38번이고요. 지방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기전으로 유산소성 지구력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보충물 능력을 인정받은 화합물이다. 지방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기전, 유산소 지구력을 증가.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L-카르니틴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방산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소. 카르니틴, L-카르니틴이죠. 지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산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소고요.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고 근육의 활동을 증가시켜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방에 관련된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글루타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가 글리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글루타민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면역력이 아니죠? 면역력이 상승하고 근육통 피로해소, 근손실 방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네, 이번엔 글루탐산입니다. 똑같이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근손실 발생 시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요. 면역 체계 강화, 근육량 증가가 목표일 경우 섭취를 권장한다. 단 신장이 이상이 있을 시 섭취 주의를 해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이런 카르니틴이나 여러가지 이런 아미노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송산대 근육 회복, 근육 피로 방지, 어떤 그러한 내용들, 회복이 되는 류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면역력, 근육통 해소, 근손실 방지. 그래서 정 외우기가 힘드시다면 약간 세트로 면역력이랑 근육통, 근손실 방지, 근육량 증가, 피로 회복, 요거는 기본으로 세트로 외워서 다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게 대답하셔도 정답이 일부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2번 크레아틴에 대해 설명하시오. 육류나 생선에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이다. 95%가 골격근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95% 중에 50%는 인산 크레아틴 형태로 저장되고 70kg 남성의 경우에는 저장된 근육 내 크레아틴의 약 120g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크레아티닌입니다. 아티닌에 대해 설명하시오. 크레아틴에서 생기는 물질이고요. 근육 내 아주 적은 양이 혈중으로 이동해서 소변으로 배설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DHEA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신에서 생산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콜레스테롤부터 합성이 됩니다. 여성에게 과다 사용 시 남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DHA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HA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다. 식물 플랑크톤 및 해조류가 주로 생합성하고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일단 불포하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많겠죠? 그래서 먹었을 때 두뇌 활동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다음 유청 46번 유청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유에서 추출, 우유의 우유에서 추출한 고급 단백질이고요. 흡수가 빨라 영양 공급을 위해 섭취한다. 저희 회사 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죠? 분리유청 단백질, 유천 단백질, 우유에서 추출한 겁니다. 47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동화작용은요, 운동 후 회복과 성장 때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작용이고요. 운동 후 회복,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이 커지는 것은 동화작용, 그러니까 쉬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동화작용 촉진을 위해 운동 직후 괴창을 이용해서 영양을 섭취해준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주겠죠. 다음은 이화작용, 운동 중입니다. 그리고 단식, 스트레스 상태에 접했을 때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근육이 분해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공복 유산소나 단식, 그리고 지방 근육까지 분해가 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이 끝나고 쉬면서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단계, 그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48번 보충제의 필요성과 섭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강도 높은 훈련의 전후 식사 외로 부족한 영양 섭취 시 필요합니다. 1회 섭취 시에는 남성은 30g, 여성은 2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희가 웨이트를 강도 높게 하면 전후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줄 때 남자는 한 번에 30, 여자는 한 번에 2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49번 스테로이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약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홍조, 체중이 증가되거나 골다공증, 면역력, 기능 저하, 여기죠. 기능 저하 그리고 우울증 등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근육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동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입니다. 자, 근육을 일시적으로 세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단백질 동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서 금지하는 약물인데요. 단백질 동화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동화는 운동 후 회복을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거죠. 다음 51번 운동 전 카페인 섭취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가지고 있고요. 각성, 다들 잘 아시겠죠? 각성 효과가 있어 피곤함을 줄여주고요.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유산소 운동할 때 지방을 또 최대한 활용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할 때 힘도 상승시켜 주고요. 다만 과다한 섭취 시 불안, 불면증, 이뇨작용,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작용을 초래합니다. 다음 52번 흡연이 운동 수행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도저항 증가, 산소량 감소, 심폐기능 저하, 산소 공급 장애, 혈압 증가, 심박수 증가, 지구력 감소, 운동 능력 저하. 안 좋은 것들은 다 증가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폐기능에 대한 역할들은 다 감소된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오르고 지구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된다. 다음 53번 알코올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반응시간 저하, 신체 탈수, 균형성 감소, 평행성 감소, 운동 의욕 저하, 심혈관계 지구력 저하, 근육 성장 방해, 근육 수축, 기능 저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반응 시간이 떨어지고 신체 수분이 부족한 탈수 현상, 그리고 균형이나 평행 감각 잘 안 되죠. 잘 못 걷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심혈관계 지구력도 떨어지고 근육 성장 방해, 근육 수축 기능 방해. 네,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오늘 스포츠 지도사 실기 운동 영양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반복 시청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들으면 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